께서 완벽하게 승소하신 사건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0만 원, 2,8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바로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같이 동료로 근무하던 분이랑의 사건이었는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게 상간녀의 제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상간녀가 직접 아내한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남편 간수 똑바로 하세요, 잘 알아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이분은 남편한테 더 상냥하게 잘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피고가 직장 상사였어요. 이 남편을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거 회사 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상간녀랑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집을 나간 다음에 나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너도 소송 좋게 끝내자. 이혼 소송은 취하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네. 이게 충격적인 게 이 판결이 나온 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래요. 열심히 사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변함없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님이시죠.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께서 완벽하게 승소하신 사건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오늘 사건은 직장 내 불륜. 예, 그래서 남편의 상사랑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뭐 동료랑 바람이 난 그런 케이스들로 최근 선고된 제 사건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짜가 판결 선고가 얼마 안 됐어요. 예, 뭐 한 달도 안 됐죠. 야, 이거 따끈따끈한 선고입니다. 자, 먼저 이 판결문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전에 대박인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이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완벽하게 승소했는데 늘상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자료는 2천만 원 이상 받기가 힘듭니다. 더욱이나 중요한 건 뉴스에서조차도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이거는 대박입니다. 최고액이죠. 3,010만 원, 2,8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바로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2,800만 원 위자료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같이 동료로 근무하던 분이랑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정말 놀랄만한 일은 이 아내분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게 상간녀의 제보 때문인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이제 사내에서 외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내분은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었죠. 2년 동안 넘게 모르고 있었어요. 2년 그냥 동안? 계속 일 많다, 야근 많다 해서 믿어준 거예요, 남편을. 와, 그런데 이거를 상간녀가 커밍아웃해서 승소한 케이스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간녀는 자꾸 이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자기랑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나 걔랑 빨리 끝내고 싶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정작 이혼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상간녀가 직접 아내한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남편 간수 똑바로 하세요, 잘 알아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이게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이 원고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보통이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하면 화가 나고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몰아붙이잖아. 근데 이분은 남편한테 더 상냥하게 잘해줍니다. 더 잘해주고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가서 주차장 같은 상간녀 아파트 주차장을 매일같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35일을 따라다니고 그중에 남편이 20일 정도나 상간녀 집 갔다는 사실을 다 찍어놔요. 그리고 계속 남편한테 엄청 상냥하게 뭐 더 맛있는 반찬 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남편이 전혀 의심할 수 없게. 상간녀가 남편한테 너 차에 녹음 장치 같은 거 들어있거나 가방에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는 시킵니다. 이혼은 시켜야겠고
증거로 걸려서 자기가 상간녀 소송을 받게 되면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야 완전히 장기 두고 훈수 두고 다 한 거래. 그렇죠. 원고가 그거를 남편한테 확인했으면 남편이 눈치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카페나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최대한 티를 안 낸 거죠. 야 진짜 이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하신데 그분의 심정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참고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또 가나 보는데 또 가고 또 가나 보는데 또 가면서 남편 거짓말 치는 거 이거를 계속 눈앞에서 목도한 거잖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아주 치명적인 고통 속에서도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께서 정말 위자료 최고액을 받게끔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판결문에서는 어떠한 결과로 판결을 내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소송 시작했을 때 피고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남자한테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났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관계를 시작한 거고 나는 정말 그 둘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줄 알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아니 근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부정행위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남자가 계속 본가로 돌아가서 자녀도 키우고 이런 거를 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걸 혼인관계 파탄난 상태라고 믿을 수가 있냐. 아내랑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한 건 있지만 그게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이지 그 말을 믿고 그냥 실질적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파탄난 상태라고 믿고 관계를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고 심지어 여기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딸과 상간녀 딸이 이름이 똑같아요. 어머! 이제 그 결국은 이 피해자분은 딸 개명까지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성이랑 이름이 결국은 똑같은 이 거야? 남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은 여기서도 딸 이름을 부르고 그 집 가서는 또 그 이름을 또 부르고 뭐 땡땡 엄마라 그러면 땡땡 엄마 얘기해도 똑같은 거. 오 소름 돋아.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근데 지금은 뭐 부관계를 지키시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너무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 전 영상에서 나왔던 판사님과 대조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아니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죠. 한 줄이죠. 아니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건. 이미 혼인 가정이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 2년 동안 유지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본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는데 이미 혼인 가정이 파탄났다. 이건 거짓말 아니냐라고 명 판결을 해주신 또 우리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저도 드립니다. 이 불법행위, 이 불륜 불법행위 소송에서 이 정도로 자세히 써주신 분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꼼꼼히 쓰셨습니다. 제가 지금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어떤 판사님은 딱 한 장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는 무려 장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따져서 가정이 파탄난 부분과 그 명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최고액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판사님만 계시다면 사실 피해자분들이 좀 그나마 살아가는 데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원고분께서는 가정을 결국 지키기로 하셨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원고 이 여성분은 야 진짜 정말 성인군자가 아닌가. 이 원고 입장에서 피해자인데 상대 측 상간자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간수 잘해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참고 견디실 수 있냐. 보통 피해자분들은 저랑 이제 사건 진행할 때 아 남편 놈 지금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변호사님 저 꼭 이겨야 돼요. 또 뭐 해드리면 돼요. 뭐 해드리면 돼요. 야.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뭘 준비하면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해옵니다. 처음에는 이 원고분은 진짜로 직장 동료가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소문이 나서 나한테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소송을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이 녹음 파일을 틀어줬는데 남편이 딱 듣더니 이거 걔잖아. 이게 사실 영화보다도 더 이 어떤 반전의 요소가 있지 않나. 엄청 자극적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예. 참 진짜 아무튼 뭐 승소하셨고 또 그 피해자분께서 가정을 지키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 정신 차리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다는 건 뭡니까? 정말 최고 금액이 나왔어요. 3,010만 원. 야,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걸 여쭤보고 갈게요. 대부분 위자료를 쓰게 되면 3천만 원, 뭐 2천만 원, 1,500만 원을 쓰는데 어떤 판결문을 보면은 1만 원, 3천만 100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이게 결국은 원고가 처음에 청구를 할 때 그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되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이게 소액 사건으로 처리돼서 재판이 날짜가 잡히는데도 오래 걸리고 판사들이 사건을 훨씬 더 간이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뜻에서 3천만 원을 약간 넘는 돈을 써서 내게 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하게 내게 되면 또 소송 비용을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2,500이 인정됐다. 그럼 소송 비용을 반씩 부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제 적정선으로 하되 소액 사건은 피하려고 3천만 원 약간 넘겨서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제 그 재판을 하시면서 당시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받아내야겠다. 나에 대한 그런 어떤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 그래서 좀 과한 금액을 썼는데 사실 저희 변호사님께서 사실 이거 너무 많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이 그 화를 좀 불러일으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적이고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피고가 직장 상사였어요. 이제 사실은 금액이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원고가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고 추궁을 해서 남편이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피고가 이 남편을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린다거나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회사 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이 상간녀랑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정말 뭐 한순간의 실수로 바람핀 게 아니라 정말 의도를 가지고 가정을 파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나왔다. 가정을 파탄내서라도 나와의 함께하기 위한 그 목적이 너무 악의적이다 라고 판단돼서 재판부에서 또 이런 또 거액의 위자료를 판결한 정말 드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정말 또 충격적인 게 원래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어요. 집을 나간 다음에 나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의뢰인은 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야, 현명하시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꿉니다. 야, 이제 나 소송 취하하고 집 들어갈 테니까 너도 소송을 좋게 끝내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난 소송 못 끝낸다. 하지만 어쨌든 남편은 자기가 걸었던 이혼 소송은 취하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이 판결이 나온 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판 끝날 때까지만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 견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원고분께서 이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승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또 변호사님 역할도 컸지만 대부분 원고의 입장, 아까 그 이혼 소송을 남편한테, 그러니까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먼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 피해자분들은 반소로 제기를 해요. 반소로 제기를 하는데 이분도 참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반소로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증거를 주도 면밀하게 캐치해내서 이 상간녀 소송을 하니까 남편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 요즘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륜하다가 잡히면 적어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새롭게 살림을 차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파탄 났는데 어떡할 거냐. 우리나라 법원 자체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건 대법원 입장이고요. 밑에 있는 1심, 2심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미 재판하면서 2, 3년이 지났어.
서로 재판하면서 욕하고 막 난리가 나. 이런 상황에서 넌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 청구 기각한다. 그렇게 칼같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판사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미 여기는 너무 감정이 안 좋은데 제3자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는데 이걸 내가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게 맞나? 결국은 물론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뭐 욕설이 있다거나 좀 잔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책임이 쌍방대등하다. 쌍방 유사한 수준이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이혼이 되는 거고 이혼이 이거를 되는 거죠.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그 이혼으로 그냥 멀쩡한 배우자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네. 점점 파탄주의로 바뀌어가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에 반해 위자료는 턱없이 줬고 이곳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 민사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거에 적법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불륜 상간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자신의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면서 위자료도 깎는 이런 현실이 저는 너무 싫어요. 그렇죠. 이게 간통죄랑 왜 상관이 크게 있냐면 이게 사실은 바람을 피면서 집을 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바람을 언제부터 폈는지는 사실은 배우자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집을 나가고 봤더니 왜 계속 나한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지? 왜 갑자기 집을 나가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바람이 난 거야. 근데 이걸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정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은 이거는 이미 파탄 난 이후에 내가 집을 옮긴 다음에 새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형사 범죄가 됐다면 경찰이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만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간 게 7월인데 4월부터 만나기 있었다는 게 나와.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해도 이거 유책 배우자니까 유책 배우자 안 되죠. 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7월 달에 집을 나갔어. 8월에 새로운 연인이 생겼어. 소송을 걸어와. 그러면은 유책 배우자. 아니 이건 혼인 파탄 이후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이 불륜하는 상간자와 불륜자들 사이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은 변호사를 또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법인데 판사님들조차 유책 사유가 아닌 파탄주의로 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개탄스럽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쁜 것은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주신 김민권 변호사님도 또 계셔서 좋지만 또 대한민국 최고의 위자료 금액을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최고는 아니죠. 최고는 지금 일반인 기준으로는 최고선이다. 지금 이렇게 김민권 변호사님께서 일반인 기준으로 최고 이 위자료 금액을 나오게끔 했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조금 변하면서 위자료 액수가 점차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위자료가 더 높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2천만 원, 1,500 이렇게 받으면 변호사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 시키자는 게 적어도 뭐 3천, 4천 이 정도 나와야지 이 모든 고생을 무릅쓰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공룡 아빠님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하셔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어떤 위자료를 또 이끌어주신 김민권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피해자지만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취지 또 저 공룡 아빠의 목소리 또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이 돼서 또 좋은 법안이 나오고 피해자를 위한 위자료 증액을 위해서 우리 김민권 변호사님께서 늘 좀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요즘 나오는 위자료 금액들이 꽤 의미 있게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공룡 아빠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이 불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민권 변호사님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탑배우 불륜 등에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래? 관련 기사 떴는지 인터넷 접속해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팩트체크 증거 수집해서 보고서 올려보내. 아니 탑배우 불륜 관련 보고서 왜 안 올려보내?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해볼게. 아, 그 핸드폰까지 말썽이야. 아씨. 나 미안한데 얼음물 한잔 먹자. 정수기 고장났는데요. 우리가 갤럭시나 아이폰 바꿀 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 모르면 손해입니다. 최대 전환지원금 50만 원부터 비밀 지원금까지 꼭 챙기셔야죠.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오늘 중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가전 렌탈 그냥 두시면 최대 78만 원 손해라는 점.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겠죠. 그리고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합니다. 얼마나 이사를 잘하면 이사 도중 물품이 파손됐을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만약 저녁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오늘 주말 공휴일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정당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불륜 잡는 헌터 공룡 아빠가 여러분께 적극 추천하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